LG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DTD. 새벽 3시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방망이 돌리라고 해서 돌리고 했었으니까 몇 살이야? 여기까지 나온 거죠. 너 몇 살이야?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아니 밥도 못 먹게. 무당야구장이 정말 불타는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박종훈 나와라 또. 박종원 나와라. 박종훈 나와. 예,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야제 타임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야제 타임의 전담 패널이 될 것 같은데, 스포팅 제국의 이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야제 타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론칭을 합니다. 그동안 그 야구 이야기가 너무 이제 승패 위주로 매일매일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 이슈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제 타임에서는 조금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해요. 뭐 옛날 이야기가 재밌죠. 그리고 또 이 올드 팬들은 또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수가 있고 최근 팬들도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죠. 옛날 영상을 본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해서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찾아 들어가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뭐 검색을 한다든지 그렇죠. 하면 아마 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야구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역사니까 저희가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옛날 야구 이야기 야제 타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순서로 뒤에 보시는 대로 KBO 역대 청문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청문회 요새 이슈와도 조금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 거예요, 청문회가?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01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니까 네. 한 10여 년 전에 사실 팬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뭐 문화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SNS 테러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들이 화가 났을 때 네. 그렇지만 옛날 뭐 82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흘러왔을 때 2010년대 정도까지는 이런 청문회 요구 화가 났을 때 야구장 앞에 그 출입구에 진을 치고 나와 나와라. 나와서 대면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네. 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막 이런 것도 많았고 근데 올 시즌 끝나고 나서 뭐 이승용 나가 그거 있었죠. 이승엽 나가 하면서 한번 모여서 막 이 고함을 치는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청문회는 사실 나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와라지. 나와. 나가는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나와. 네. 누구 나와. 해서 누구 감독 나와. 막 이런 외침이었는데 이제는 나가. 청문회 안 해도 좋으니까 나가. 이런 문화로 바뀐 게 조금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그만큼 또 세대도 이렇게 좀 바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KBO의 역대 청문회는 어떤 청문회들이 있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LG의 청문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2011년 LG 트윈스 이 청문회 아마 많은 팬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이제 이야기로 이걸 꺼내봤는데 그때 이제 LG 청문회가 왜 열렸냐면 LG가 암흑기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2002년 한국 시리즈 가서 그때 그 유명한 이제 뭐 이상훈 선수가 이제 이승엽한테 이제 동점 맞고 또 이제 마영 선수가 끝내기 홈런 맞고 그렇게 패했는데 김성근 감독이 경질이 됐죠.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러면서 10년간의 암흑기를 이 LG가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666, 8577, 667 이렇게 해서 10년이 가는데 그렇죠. 666, 8577에 6 그다음에 6이 가는 66. 그렇죠. 2010년에 이제 박종훈 감독이 부임을 해서 6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11년에 시즌 개막 이후 7개월 만에 1위로 나가는 정말 스타트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뭔가 될 것 같다. 그리고 30승을 선착을 했어요. 역대 30승 선착한 팀 중에 단 한 팀도 포스트시즌 못 간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 팬들은 올해는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름 들어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망감이 되게 컸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2002년 이후에 여러 감독들이 오시잖아요. 이광환 감독도 오고 이순철 감독도 오고 김재박 감독도 오는데 다 가을 야구 실패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이강원 감독이 LG가 이제 김성근 감독 이제 경질할 때 그때 이유가 LG 야구가 아니다. LG 야구가 아니다. 우리는 신바람 야구고 네. 선수들이 막 중심이 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야구인데 김성근 감독이 이제 관리 야구 뭐 그런 이제 감독 중심의 야구 이건 LG 야구가 아니다는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김성근 감독하고 결별을 하고 그렇죠. LG의 전성기 90년대 전성기 94년 우승했을 때 이제 이광환 감독이었잖아요. 신바람 야구. 네, 신바람 야구, 자율 야구. 네. 그래서 이광환 감독을 재영입을 해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 해 만에 이광환 감독도 또 그렇죠. 지봉을 내려놓고 네. 이순철 감독이 왔을 때 뭐 그 유명한 뭐 그것도 있었지만 기타 뭐 트레이드 건도 있었고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팬들이 이제 현수막도 걸고 그렇죠. 되게 유명한 사건. 네,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명장 그리고 LG 트윈스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재박 감독. MBC 때부터. 그렇게 해서 김재박 감독도 선수 생활을 쭉 프랜차이즈 스타로 가다가 이 태평양으로 이제 마지막 선수 생활 그렇죠. 때 선수 생활 연장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맞아요. 예. 구단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지도자로 가라. 그러면서 결별을 했다가 결국 현대 가서 이제 우승 감독이 되고 그렇죠. 명장이 되고 해서 영입을 해서 이제 김재박 감독이 오면 이제 뭔가 달라질 걸 했는데 현대의 우승 유전자를 그대로 LG에 심겠다. 그렇죠. 약간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한 번도 포스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박종훈 감독을 또 영입을 했던 거죠. 그때 2010년에. 박종훈 감독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고 물론 이제 길게 선수 생활은 못했지만 그리고 나름 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LG와는 큰 그 연관이 없었는데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밝고 젊은 분위기 속에 딱 런칭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올해는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비 베어스 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인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 출신이었지만 이제 지도자 생활을 코치로 이제 90대 중반에 LG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렇죠. 구단과의 관계도 뭐 좋아졌고 이미지도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감독으로 영입을 했고. 그런데 2010년에 6위를 하게 되죠. 그때 LG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시즌 끝나자마자 단 이틀 쉬고 마무리 훈련을 가요. 이틀 쉬고. 네, 일본 미야자키가 네. 그때 갔다가 뭐 남해 진주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플로리다를 가서 12월 말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 비활동 기간 이런 거 없을 때. 없을 때. 76일인가 이 장장 그러니까 2달 반을 마무리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선수들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도 그렇고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 네. 그동안 너무 이제 도련님 야구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강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했는데 2011년에 네. 시작하자마자 개막전은 졌죠. 두산한테 니퍼트 선수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니퍼트. 2011년에. 니퍼트. 그 그렇죠. 최강 야구 그 친구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LG가 개막전을 졌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 해서 막 이겨 나가면서 7게임 만에 1위를 했는데 이야. 그게 1997년 이후에 97년이요? 14년 만에 시즌 중에 1위를 한 이야. 5게임 이후를 놓고 보면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LG 팬들은 이제는 이제 우리는 됐다. 암흑기를 이제 끝낸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승세가 시즌 내내 이어지지 못하고 전반기가 끝나고 더워지면서 LG가 약간씩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그렇죠. 사실 2011년에는 이제 봉준건 선수가 에이스로 활약할 시절인데 시범 경기 때 부상으로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이제 선언이 될 정도의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악재도 있었지만 네. 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 박현준 선수라는 네. 사이담 선수 네, SK에서 맞아요.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선수가 그렇죠. 이제 10승 투수로 이제 거듭나는 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LG의 토종 에이스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네. 임창규 선수. 네. 네. 그때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 이야. 희문고 졸업하고 맞아요. 제가 그때 LG 담당이었거든요. LG 담당이셨군요. 네.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팬들한테 당창규 당찬규 신인인데 당차게 던진다고 해서 네. 당창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주축이 되고 외국인 선수들도 주키치, 리즈 좋았죠. 외국인 선수들 좋았죠. 네. 그리고 뭐 야수 중에서도 뭐 서동욱이라는 이런 선수가 또 튀어나오면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활약을 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막 생겼어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손가락 골절을 당하고 그다음에 줄줄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외야수 뭐 이진영 선수 그다음에 이대영 선수도 뭐 부상으로 나가고 빅5라고 해서 외야수 최고의 선수 5명 있으면 이태근 선수 허리 부상으로 또 못 뛰게 되고 그전 해에 좋았던 작은 이병규라고 있어요. 작은 이병규, 짝뱅. 적토마 말고 작뱅. 그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또 못 뛰고 갑자기 부상 도미노가 이렇게 생기면서 추락을 하니까 그 전까지 LG가 가장 싫어한 말이 DTD.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다운 팀이 다운이라는 좀 이 말이 안 되는 저 영어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김재박 감독이 현대 감독 시절에 다른 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니 떨어질 팀은 떨어져. 나중에 치면 잘 나가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김재박 감독도 나중에 그 DTD를 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이 경험하셨죠. 경험을 했죠.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LG 팬들도 불안하고 사실 구단도 불안했고 심지어 박종훈 감독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박종훈 감독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펜 쪽이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역전패를 당하고 이러니까 박현준, 그다음 리즈, 주키치까지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쓸 불펜 정도로 대기. 그렇죠. 막 그러면서 그거는 뭐 선발 로테이션을 완전히 끌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감독이 시즌 중간에 조급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4위 이 턱걸이에서 이제 5위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8월달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8월 초에 8월 2일까지 성적을 보니까 5할 6리에 4위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야구를 가나보다 이랬는데 점점 떨어지고 또 4위 그 자리를 롯데에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팀도 불안하고 팬들도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8월 2일 날 그때 5할 이 반타작을 이제 가까스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때 8월 3일 날 그다음 날 8월 3일 날 넥센 히어로즈에서 영입한 송신영 선수 그러니까 마무리가 없어가지고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때 대형 트레이드 있었죠. 송신영 선수를 데리고 왔죠. 그 트레이드 당사자가 누구였냐? LG에는 박병호, 심수창 두 선수를 보내고 송신영 선수하고 나중에는 승부 조작과 연루돼서 이제 영구 제명이 됐지만 이 김성현 선수 그렇죠. 두 명의 선수를 데려왔는데 송신영 선수 7월 말에 트레이드돼서 마무리를 맡겼는데 8월 3일에 SK 이호준한테 끝내기 홈런을 맞게 됩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추락을 하게 되니까 팬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또 올해도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팬들이 이제 이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서 야구장 앞에서 청문회 그런 낌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팬들이 걱정했던 건 성적 추락도 있지만 경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그 감정선이 딱 폭발한 그 계기는 언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5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8월 8일 날 월요일인데 그 전에 이제 LG가 하나의 잠실에서 2연패를 당하고 월요일이면 경기 없는 날이죠. 경기가 없는데 광주 기아전을 치르기 위해서 월요일 날 구단 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하루 전날 가니까. 화요일 화수목 3연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집결을 하는데 거기에 성남 팬들이 야 청문회라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온라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모인 팬들이 한 10여 명. 10여 명. 많지는 않았네요. 많지는 않았어요. 와서 이 팬들도 사실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말하기로 좀 쪽수가 10명이면 뭐 밀릴 수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밀리죠. 건장한 선수들이 그럼요. 수십 명이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용기를 해서 그때 열정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똑바로 야구 하라는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일명 1차 청문회. 그렇죠. 1차 청문회가 이제 벌어지는 정신 차리고 야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그
팬들한테 선수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선수들도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 떨어지고 할 때 얼마나 또 LG는 그 박종훈 감독이 그때 굉장히 강훈련을 시켰어요. 아까도 마무리 훈련을 막 그렇게 길게 했지만 게임 끝나고 나서 유현진 선수한테 그때 17K 당하고 났을 때 청주에서 새벽 3시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방망이 돌리라고 해서 돌리고 했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팬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또 한 팬이 그 중에서 또 자장격인지 아니면 좀 나이 좀 그 중에서 있는 팬이 이 박용택 선수 나올 때 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박용택 선수도 처음에 네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 이제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몇 살이야? 여기까지 나온 거죠.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박용택 선수의 그때 주장이었고 그래서 별명이 몇 살택이 몇 살택 그 유명한 몇 살택이 된 거죠. 그런 1차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팬들이 사실은 그 뭐 선수들하고 거기서 더 과격하게 붙기는 못하고 그렇죠. 몇몇 다른 선수들도 물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야구 커뮤니티 이런 데다 올리니까 그때는 쌍둥이 마담 이런 것도 있었죠. 쌍마 유명한 쌍마.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없애기도 했지만 그런 거라든지 지금 뭐 엠팍이라든지 뭐 그런 데다 올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놓고 팬들끼리 진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니 못했니 왜 그렇게 했니부터 해서 또 어떤 팬들한테 그럴 수 있냐. 야 이거 안 되겠네. 뭐 그렇게 하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니까. 광주까지 가서 이제 지고 하니까 이제 팬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이제 일명 2차 청문회. 그렇죠. 2차 청문회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2차 청문회는 8월 14일. 당시 이제 롯데한테 잠실이었죠. 4대1로 졌어요. 4대1로. 그다음 이제 이 스쿼드지만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팬들이 볼 때는 선수들이 이제 나사도 풀렸다. 우리가 말할 때 정신 못 차린다. 정신 못 차린다. 도대체 저 뭐 훈련은 제대로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선수들이 막 삭발도 하고 할 텐데 그 김기태 수석 코치였어요. 그때는 김기태 수석 코치였죠. 김기태 수석 코치도 삭발을 할 정도로 선수들이 뭐 한번 뭐 그래도 의기투합해서 해보자 했는데 안 될 그런 시기고 선수들이 그를 삭발한 채로 그 지금 신천 잠실구장 옆에 세내 거기 가서 국밥을 먹다가 또 선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아니 밥도 못 먹게. 그리고 맥주라도 거기서 한 잔 했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롯데한테 게임 경기력도 너무 안 좋게 끝나니까 팬들이 거기서 이제 2차 청문회를 하게 되는 거죠. 청문하기 위해서 팬들이 정말 야구장을 그때는 이제 쪽수가 많았어요. 잠실 야구장 앞에 정문 이 중앙 출입구 있잖아요. 선수들 다니는데 선수들 드나들고 저희 관계자들 그렇죠. 한명직 캐스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진을 치는 수백 명의 팬들이 막 그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게 이제 박종훈 나와라 박종훈 감독 나와 막 이런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데 거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쪽문이 있어요. 그 옆으로 1루, 3루 이쪽에 그러니까 1루 쪽은 두산 그렇죠. 클럽하우스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바로 이제 차 타고 지금은 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리고 또 LG는 이 3루 쪽에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팬들이 중앙 출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고 또 LG가 3루 쪽 그 라커를 쓰고 그쪽 문을 나온다는 팬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또 팬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명도 안 나왔는데 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루 쪽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간 거야. 두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빠진 선수들 다 빠져나갔던 거죠. 뭐 경찰도 오고 막 하고 하면서 구단 프런트에서 나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가십시오. 팬들이 그걸
보고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인원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앞에 정말 뭐 선수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팬들이 도망갔구나. 너무 많으니까 네. 그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많은 관중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선수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팬들 입장에 더 과격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팬들도 물론 거기서 이제 성적이 반등이 되고 뭐 했으면 갔겠지만 계속 이제 더 성적이 추락이 되고 이제 6위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 LG 팬들이 8월 18일 날 또 잠실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8.18. 네. 8.18 그 유명한 사건. 여기서 웃으면 옛날 분들이야. 그러니까 8월 18일에 이 청문회 LG 청문회만 있었으면 네. 사실은 뭐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났겠지만 뭔 일이 또 있었어요? 인천에서는 네. 김성근 감독이 경질돼 가지고 2011년에 인천 예수 불타는 그라운드에 이 유니폼을 화형식을 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전날 김성근 감독이 올 시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제 부담과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그 발표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사화 되니까 SK 구단에서는 물론 그룹에서도 화가 났던 거죠. 그 다음 날 경질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SK 팬들이 그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경기 끝나고 그라운드에 난입을 해서 이제 유니폼 다 벗어서 이제 마운드 위에 막 불태우고. 그렇죠. 그게 인천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LG 경기가 좀 더 이제 길어졌어요. 근데 두산하고 게임 라이벌전인데 여기서 지니까 LG 팬들이 또 이제 폭발한 거죠. 네. 참고로 그 당시에 SK 그 시즌 다큐멘터리 제목이 불타는 그라운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불타는 그라운드, 뭐 불타는 그라운드 얘기만 해 진짜 무당야구장이 정말 불타는 그라운드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팬들의 감정이 이미 인천에서 한번 터졌네요. 네, 인천은 인천대로 터지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뜨거운 시절이죠. 그게 8월 달이니까 이 순위에 굉장히 민감할 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천에서 이게 정말 불타는 그라운드가 벌어졌던 그 상황인데 잠실은 잠실대로 그날 팬들이 가슴에 이제 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경기 보니까 주키치가 조기 강판에서 3과 3분의 1이닝 5실점 패배했고 김선우가 시즌 9승 투수가 됐네요. 네, 그때 이제 3대 5로 졌죠. 주키치가 크로스 스탠스로 해서 그렇죠. 굉장히 대각선 투구를 하는 맞아요. 거의 1루와 홈플레이트 사이로 딛고 몸을 비틀어서 던지는 자완투수였으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였는데 주키치를 내고도 이제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LG 팬들이 이제 더 많은 팬들이 한 500여 명 중앙 출입구 앞에 나타나서 거기서 진을 치고 또 박종원 나와를 또 박종원 나와라. 박종원 나와. 아니 이 저 첫 번째 사진 보면 그 LG 버스 그 주변을 완전히 가득 메워서 팬들이 박종원 나와 이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그때 이제 도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이제 도망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LG에서도 이제 그게 뭐 이 야구 커뮤니티에서 너무 또 비난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프런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갇혀서 회의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가서 사과를 하고 팬들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달래주자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1시간 정도 갇혀 있다가 김기태 수석 코치가 이제 삭발을 한 김기태 수석 코치가 맞청 껴서 이렇게 나가신 거죠. 그때 그 나갔는데 팬들이 좀 많이 흥분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박종원 나오라고 해서 이제 박종원 감독이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오물이 막 날아오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사과를 하려고 하다가 피신을 하게 됐죠. 그렇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뭐 이제 오물이 날아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니까 팬들이 또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때. 결국 이제 그렇게 인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 경찰들도 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송파구 경찰서에서 이제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팬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시면 못 나옵니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나와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좀 자제 좀 해달라.
던지고 그러지 말라 이제 네. 이런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또 팬들께서 야 그러지 마 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나온대잖아 네. 막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들어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분들 있고 됐어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박정훈 감독이 이야. 나와서 팬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육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성기를 들고 이야. 와서 확성기로 이렇게 박성기로.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 야, 그 당시 영상은 요새 이제 유튜브에 있는데 감독 입장에서도 참 이야기하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지. 그러니까 네.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우리 믿고 응원해 주시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확성기를 가지고 팬들한테 이야기를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팬들 그 중에서도 뭐 고함치고 맞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죠. 그래도 감독이 나와서 또 삭발한 김기태 수석 코치가 같이 옆에서 옆에 서서. 포도를 받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산이 되는. 잘 넘어갈 뻔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거기서 발생하죠. 네. 그게 사실은 팬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잘 무마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 성적이 떨어지니까 산발적인 그런 뭐 일들은 계속 있었고 팬들이 야구장 앞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때는 중앙 출입구까지 팬들이 다 진을 칠 수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출입구 앞까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구단 버스 탈 때 이렇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구단 버스가 팬들 그 많이 모여 있는 그 사이에 섬처럼 그러니까. 갇혀가지고 구단 버스까지 갈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쨌든 팬들이 선수들이 이제 구단 버스 타고 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3, 3, 5 모여서 관객 팬들이 이제 선수들 뭐 얘기도 하고 뭐 잘해라 얘기도 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또 약간 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또 한 소리 하고. 근데 팬들이 그러시면 선수들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조금 더 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뭔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가족 문제가 건드린다든지 울컥하죠.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욱해가지고 반응을 하다가 이제 팬들하고 또 충돌하고 또 거기서 그걸 갖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 다른 팬들까지 공분을 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그때 당시에 좀 꽤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 이제 박용택 선수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해 주신지 알겠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선수들이 많이 부담스럽다. 이 얘기가 또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 안 되니까 선수들이 더 잠을 못 자고 그럼요. 밥이 정말 목구멍이 안 넘어갈 정도였는데 이제 팬들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 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응원하는 그 마음은 알겠다. 근데 너무나 그렇게 막 과격하게 또 하시면 우리는 또 부담이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만 이제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팬들이 응원을 하는데 부담이 돼. 이 팬들은 또 이걸 못 참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담택이 되는 거죠. 나이 택에 이어서 부담택까지. 몇 살 택에 이어서. 몇 살 택에 이어서. 그렇게 해서 또 막 팬들이 또 청문회 주장 박용택 나와 해서 또 그런 청문회도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그래서 LG가 그의 성적은 어떻게 돼요? 그의 성적이 또 6위로 끝나죠. 아하. 666, 8587, 667이잖아요. 그렇죠. 666, 8587하고 2016 6위, 2011년도 6위가 됩니다. 6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까지 이제 해서 10년인데 그 이전까지 최장 기간 포스트 시즌 못 나간 기록이 그러네요. 롯데 자이언츠가 7년이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 그렇죠. 2001년부터 해서 888, 8577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전화번호라는 이제 그게 처음 네. 등장했을 때인데, 그리고 로이스트 감독 와서 이제 포스트 시즌 갔는데, LG는 결국 그 기록을 깨고 박종훈 감독 시절에 2011년까지 9년, 그리고 박종훈 감독 시절이 끝나고 김기태 김기태 감독이 가면서 부임을 했는데 12년에
또 포스트시즌 못 나가서 이제 10년을 채우게 그렇죠. 네. 네. 그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13년에 가을 야구를 가게 됐죠. 그렇죠. 김기태 감독 시절에 이제 손가락 세리머니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제 이 가을 야구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화가 2010년대에 다시 10년 연속 8년이었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죠. 10년 연속 못 갔죠. 뭐 기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타이 기록을 세우고 한용덕 감독이 와서 이제 이 포스트시즌 가게 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연속 포스트시즌 못 간 게 KBO 리그 최다 이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즌을 가져갈 때 첫 번째 물론 이제 모든 팀이 다 우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을 야구가 사실 가장 근접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10년 연속 못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선수들이 갖는 부담, 뭐 감독 코치나 프론트가 갖는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정말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성적을 올리길 바랐는데 그게 결국은 되려 악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다른 팀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FA를 막 사와서 해봤는데 안 돼. 그렇죠. 그럼 또 다시 리빌딩으로 갔다가 또 뭐 다른 그러니까 감독도 경험 많은 감독을 데리고 와서 우승 많은 한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안 돼. 또 안 돼. 그러면 프랜차이즈 스타를 또 기용을 해봐가지고 또 우리 내부끼리 한번 의사에서 해보자 해서 그렇죠. 또 하는데 안 돼. 그게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 잘리고 또 새로운 감독 오고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 잘리고 악순환. 사장 바뀌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사장은 또 그 전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반대 방향을 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왜 못해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막 바꾸는데 결국은 성적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참 암흑기에 접어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특정 선수 한 선수를 키워야 된다 기다리면서 그거 가자 했지만 안 되니까 박병호 선수를 결국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도 막 1차 지명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김재박 감독 시절에는 이제 이 유격수를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오지환 선수를 다른 쪽으로 외야로 돌려야 되냐 어째 나중에 투수를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또 박정호 감독 시절에 와서 어쨌든 유지훈 이제 코치가 그렇죠. 유격수로 기용을 하면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워낙 또 실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때 뭐 경기를 지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오지배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LG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팬들이 이 울분이 10년이 사실 이렇게 쌓이면 그럼요. 또 이게 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런 청문회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011년에 LG의 청문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얘기할 기아의 그 팬 청문회는 약간 충돌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이제 2009년에 기아가 우승을 하고 2010년에 이제 기아가 연패에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팬들과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그 시절에는 뭐 각 팀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 또 유명했던 게 기아 타이거즈. 그러니까 전년도 우승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로 갔는데 그러니까 2010년에 바로 이듬해에 16연패까지 갑니다. 시즌 중반에. 그러면서 초반에는 약간 뭐 성적이 등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년도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치고 올라가겠지 하면서 이제 팬들도 기다렸는데 6월 말부터 해서 7월 초 이렇게 접어들면서 16연패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팬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잠실 광주에서도 그랬지만 잠실 구장에서 이제 팬들이 타이거즈가 서울에 오면 팬들이 막 운집을 하지 않습니까? 구름 같은 관중이죠. 그러니까 뭐 LG나 두산 팬들 그 이상의 팬들이 운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패하고 나서 또 팬들이 한번 또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 그까지는 아니고 감독 청문회 하자고 청문회 따라가면서 그렇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야 이게 사실은 2009년에 기아가 우승을 할 때 굉장히 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주의 기운이 기아로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적인 한국 시리즈 7차전 나지만의 끝내기 홈런 나오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이제 10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 급전직하로 성적이 연패에 빠졌던 걸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이제 부상 선수들이 부상. 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심을 이제 잡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나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때 7월 5일, 7월 6일이었죠. 7월 7월 6일. 6일 날 네. 잠실에서 이 로페즈가 당시 외국인 에이스였잖아요. 맞아요. 로페즈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1회에 막 홈런 맞고 막 그러면서 그날 졌어요. 그래서 15연패를 15연패. 했던 그날인데 그날 이제 기아 팬들이 막 이제 그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제 예. 선수들이 나올 때 네. 야구장 밖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구단 버스를 타고 사실은 선수단이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 조보명 감독은 이제 개인 승용차, 네. 그 승용차를 따로. 타고 이제 따로 이동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길로 이제 팬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하니까 당시 이제 장재중 코치가 네, 장재중 지금 코치. KT에 있죠. 네. 근데 장재중 코치가 이제 팬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욕을 했다. 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커뮤니티에 막 올리고 하면서 홈페이지 구단 그때는 구단 홈페이지도 다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구단에서 확인한 결과는 요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제 서로의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팬들은 팬들대로 또 이제 화가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부인 감독이 이제 차를 탔는 승용차를 탔는데 그 앞에서 아예 둘러싸고 하지를 못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조범용 감독이 문을 열고 나와서 또 사과를 하게 되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포스팅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팬들은 거기서 뭐 고성을 지르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코치들 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코치들 다 경질을 한다든지 뭔가 뭐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청문회가 상당히 더 오랜 시간 10여 분 막 그때 아마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 장재준 코치가 또 뭐 욕을 했다고 팬들은 느꼈으니까 또 장재준 코치 또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유명한 그 그림입니다. 거기서 이제 감독님 얘기를 듣자 이런 의미로 이제 아마 입에 손을 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막 말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용을 하셔야 이제 조용하게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셔야 감독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감독 조범 감독이 막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막 흥분한 팬이 저기서 막 고함 지르고 하니까 팬들끼리도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죠. 감독님 말하시지 않냐고 막 말씀하시는 좀 들어보자 나가면서 이제 이 자중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장재준 코치가 막 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성적에 따라서 뭐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결국 이제 16연패로 다 마감은 됩니다만 사실 그때도 뭐 연패가 길어지면서 그 저 관중석에 플래카드 걸리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는 이 팬들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LG 뭐 청문회 할 때도 바깥에다가 또 이 청문회 그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 와서 걸기도 했고 야구장 그 외야석에다 걸고 하니까 이제 구단 직원하고 충돌하면서 못 걸게 하고 거기서 또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가 뭐 부끄럽냐 하면서 그런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면서 플래카드 그런 또로 통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구를 통해서 정말 뭐 많은 팬들이 일희일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야구라는 게 또 일희일비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재미로 보는 거죠. 그 재미로 보는 거니까. 뭐 기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연패를 끊고 그때는 이제 그 4개 팀만 그 가을 야구를 할 때인데 결국은 그게 5위하죠. 그렇죠. 8기 구단 체제니까 그렇게 해서 4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조범 감독은 결국은 우승 감독이었지만 그다음 해 그 성적 부진을 해서 다시 또
지붕을 또 내려놓는 또 그런 상황까지 또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동열 감독도 오고 김기태 감독도 오고 그렇죠. 하면서 2017년에 다시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오고도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 다음에 뭐 LG도 앞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암흑기가 좀 있었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9년에 우승을 하고 조변 감독이 우승 감독인데 결국 2년 만에 하차하고 선동열 감독이 왔지만 또 그때도 또 암흑기였고 네. 결국 그 암흑기를 끝냈던 건 김기태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2009년 이후 2017년 우승했으니까 8년 만에 우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17년 김기태 감독이 우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위에 또 성적이 추락하면서 김기태 감독도 결국 팬들 또 그때도 뭐 청문회 또 있었죠. 그때는 청문회 있었네. 그러면서 김기태 감독이 김밥까지 사다 드리면서 이제 맞아요. 청문회를 하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김기태 감독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2024년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7년 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물론 우승을 해서 왕조를 개창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우승한 후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려야 다음 우승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뭐 KBO 역대 팬들의 청문회를 쭉 보면서 이 팬덤이 80년대, 90년대, 201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대 약간씩 좀 문화가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보다는 지금 현재 야구 팬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면 신사죠. 젠틀해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뭐 오물에 라면에 야구장 안으로 막 집어 던지는 것도 많았고 김홍룡 감독이 뭐 참외 맞으셨고 뒤통수를 이렇게 맞고 김홍룡 감독은 그게 처음에 병인 줄 알고 핀 줄 알았다면서요? 이게 나는 이제 갔구나. 여기가 어디냐 이제 그 생각부터 들었는데 그 장면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 보니까 뭔가 끈적한 게 나오니까 보니까 이게 참외 씨가 보이니까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참 더 과격했어요. 맞아요. 야구장 앞에 나가기가 무섭게 맞아요. 짱돌을 진짜 들고 던지고 했으니까. 진짜 위험한 일인데. 그리고 사실. 구단 버스의 창문이 다 깨질 정도로 맞아요. 돌을 던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온라인 상에서 과격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격 양상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청문회가 나와 됐지만 지금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 아예 이제 대화는 없다. 나가라. 그리고 욕하고 싶으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욕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선수 개인 SNS라든지 그렇죠. 가족의 SNS까지 들어가서 좀 그러는 팬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항의 문화가 지금 이제 이 ABS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감독들도 이제는 뭐 항의할 것도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감독이 나와서 항의하고 그러면 막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공격 대상이 심판에게 이제 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의 모든 이제 이 SNS라든지 인터넷의 공격이 이제 감독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감독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목표물이 되는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요새는 사실 뭐 감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시즌입니다면 선수 운영 또 선수 영입, FA 영입 이런 것 때문에 프론트도 욕 많이 먹고 단장도 욕 먹고 선수들은 야구 못하니 선수들도 욕 먹고 심지어 저희 중계하는 중계진도 욕 먹고 기자들도 기레기라고 욕 먹고 그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 구성원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불러가는 거니까 나중 지나고 보면 그게 이제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아까 시위하는 거 사진들도 아마 있었고 영상도 있겠지만 그 팬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한번 제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추억담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요새도 야구장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저희 야제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옛날 추억에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오늘 첫 회 KBO 역대 청문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두 팀만 저희가 뭐 짧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억나는 그 상황들이 아마 각 팀들 팬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조금은 이제 옛날 응원 문화는 좀 바뀌었다라는 걸 또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근데 뭐 다른 스포츠 보고 또 다른 나라 이 스포츠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보면서 즐겁고 좋은 흥분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표출을 하는 문화는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또 계속 훌리건도 있으니까 있고. 예. 결국 뭐 야구가 있는 한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이든 계속 뭐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오늘 야제타임 첫 번째 시간으로 KBO 역대 청문회를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기자, 저는 함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